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실기 45문제 8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3초 후에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빠르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이순희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상은 멤버십에 가입하신 회원에게 우선 공개가 됩니다. 작은 응원이지만 제게는 큰 힘이 되니까 설명란 참고하셔서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8회차 시작하겠습니다. 36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우리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처럼 가볍게 운동을 시작한 후에 입맛을 돌게 해서 식사를 하시게 하면 됩니다.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맛이 없겠죠. 그리고 단 음식 이런 것들 좋지 않고요.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잘게 써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가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보실게요. 3번처럼 의치가 느슨하면 오히려 식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의치를 빼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생선 가시를 함께 바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가시를 바르다가 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생선에 가시가 있다면 다 요양보호사가 바른 후에 살만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그릇 이런 것들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한다면 식사를 안 하고 드라마만 보시겠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소금 이런 것들은 어르신이 스스로 간을 맞추실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이나 설탕 이런 것들은 식탁 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38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위간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2. 비위간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을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경관 영양은 시험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2번처럼 비위간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코 속에 분비물이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비위간 주변을 청결히 해주시고 윤활제를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위간이 빠졌다 이러시면 천천히 밀어 넣으시면 안 되고 시설장 아니면 관리 책임자 아니면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구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토를 해도 또 여기 청색증이 나타나도 높여주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하시면 안 되고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액은 체온과 같은 따뜻한 온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9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3. 약을 물에 녹여 무침 주사기로 준다. 4.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5.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 준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가루약은 먹을 때 약이 많이 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녹여서 숟가락에 녹여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무침 주사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침 주사기라는 거는 침이 없는 주사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처럼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40번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을 넣은 후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한다. 2. 약이 차다면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3.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을 귀를 아래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5. 면봉에 용액을 묻혀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투약 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물약을 투약하는 방법인데요.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다 맞는 것은 1, 2, 3, 5번이고요. 이건 다 맞는 거니까 넘어가고 4번은 왜 틀렸나 보니까 약 넣을 귀를 아래로 향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 넣을 귀를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해야 약을 투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1번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액병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4번이죠. 정맥 주사를 맞는 방법,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4번처럼 주입 속도가 잘 괜찮은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면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액병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 비벼주면 멍들겠죠. 그래서 그대로 꾹 잘 눌러주셔야 됩니다. 42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화장실로 이동한다. 2.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3.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4. 호출기를 대상자 옆에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한다. 5.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이동이 편하도록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정답은 4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고 이분이 지금 왼쪽 편마비래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옳은 것은 이렇게 4번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호출기를 누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휠체어에 걸터 앉는 거 좋지 않겠죠. 깊숙이 의자 안까지 깊숙이 앉게 한 후 화장실로 이동하셔야 되고요. 화장실 앞에 화분 것들을 놓아 놓는다면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또 넘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화분 같은 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으면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잠금 장치는 꼭 풀어두시는 게 아니라 잠가 두셔야 되겠죠. 43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4.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5.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침상에서 누워만 계시는 분이 이렇게 배변을 할 때 우리가 도와드리는 방법 중에 옳은 것은 복부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2.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협조가 가능할 경우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할 때 매번 둔부의 이제 피부색 그리고 상처 유무 이런 것들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발적이 있다고 해서 연고를 발라주시면 안 됩니다. 발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기저귀는 수시로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으시면 안 되고 면덮개를 덮은 후에 그 다음에 바지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가 가능하다면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들어서 어르신에게 엉덩이 올려주세요 라고 하고 기저귀를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에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 나이가 들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 돈요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기저귀 사용은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변 훈련을 하시고 최대한 늦게 안 될 때 그때 기저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 이동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5번처럼 소변을 다 봤다.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비운 후에는 이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변이 샌다고 해서 유치도뇨관을 요양보호사가 막 이렇게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간호사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연결관 잠가두면 소변이 안 나가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연결관은 열어두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 오히려 더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제한하시면 안 되고 침상에 누워있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 가능하시도록 오히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7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2. 의치를 헹굴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 3. 구강 내 상처가 있으면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헹군다. 4. 하루에 8시간은 의치를 빼놓아 잇몸의 압박을 줄인다. 5. 윗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하여 밀어 넣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의치의 사용을 돕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의치가 너무 오랫동안 끼고 있으면 잇몸에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즉 낮에는 착용하고 밤에는 빼놓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부터 빼시면 되겠고요. 뜨거운 물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구강세정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윗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아니라 엄지가 안으로 향하게 해서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소변을 보도록 한다. 4. 젖은 머리는 자연적으로 마르도록 둔다. 5.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머리를 감는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식사 전후로는 하시는 거 좋지 않고요. 이렇게 2번처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간혹 보기에 손톱으로 이렇게 마사지 한다라는 복이 있는데 손톱은 안 되겠죠.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변은 머리를 감긴 후가 아니라 감기기 전에 하시면 되겠고요. 젖은 머리는 자연적으로 마르면 너무 춥기 때문에 빨리 드라이기로 말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은 환기를 위해 여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은 닫고 머리를 감기시면 됩니다. 49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보온 유지를 위해 모진 양말을 신긴다. 3.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4.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5.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 씻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발톱은 둥글게가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손톱을 이렇게 둥글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직 양말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다 면이 좋습니다. 이렇게 3번처럼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서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뜨거운 물은 오히려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피부가 되게 얇고 예민해서 따뜻한 물 이런 거는 좋겠죠. 그리고 염증이 있다면 소독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관리 책임자에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2. 목욕담요로 복부를 덮어준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4.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5. 회음부에서 악취가 나면 전용 세정제로 닦는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여성 대상자인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4번처럼 이렇게 따뜻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쭉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좀 구부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눕게 하시고 목욕 담요로 복부가 아니라 이제 하반신 전체를 다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까는 것이 아니라 방수포를 깐 다음에 변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악취가 난다면 이것도 관리 책임자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51번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둔다. 2. 일정한 속도로 길게 나누어 면도한다. 3. 면도 크림은 수염이 난 방향으로 바른다. 4. 면도날은 피부와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5.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위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면도할 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주시면 건조함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번처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길게 나누어 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나누어 면도하시면 되고 면도 크림은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해주셔야 수염을 세워주기 때문에 면도에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면도날은 90도가 아니라 45도 정도 각도를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면도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보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순서 한번 보세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항상 이렇게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벗기는 거, 입히는 거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편마비가 오른쪽이고 하의를 벗기는 거예요. 벗기는 거.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우기 쉽게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입힌다. 그리고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라고 임마, 벗건 이것을 외우시라고 제가 영상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벗기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쪽부터 벗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벗겨야 되니까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워주고 누워 계시니까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래야 바지를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건강한 쪽인 왼쪽부터 벗기고 그다음에 마비된 쪽을 마지막에 벗기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 분이 허리를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이제 보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보행 시 신체 안정을 도와주게 되고요. 누워만 계시는 분이라면 이제 휴대용 변기를 사용하거나 침대 위에서의 이동이나 이럴 때 굉장히 안정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54번 다음 그림에서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 보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복위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를 할 때는, 아이고, 제가 복위, 글씨가 좀 안 예쁘긴 하네요. 네, 복위. 이렇게 등에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이런 자세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얼굴 부위에 하나 대주시고, 배 부위에 하나 대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목 밑에 이렇게 대주시면 편안하게 예, 등 근육을 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54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네, 그림 보시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어떤 자세를 요양보호사가 취해야 하느냐, 그래야 허리 손상을 줄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 다리를 벌려야 되겠죠. 다리를 좁히게 되면 예, 이런 거는 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지지면을 넓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예,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야 되겠죠. 예, 무릎을 핀 거 이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과 대상자와 우리 요양보호사가 몸을 가깝게 해주셔야 돼요. 얘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모든 대상자와 가까이 그리고 무릎을 굽히시고 다리는 벌려서 지지면을 넓히시는 게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5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을 다친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줘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네, 그림 보시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른쪽 발을 다쳤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지금 다쳤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부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부축해 주시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손목 여기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2.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4.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5번입니다. 지팡이 문제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예, 지팡이 먼저입니다. 지팡이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가 오른쪽 편마비잖아요.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먼저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와 건강한 다리가 각각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편마비 예, 다리를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 준다. 2. 가슴에 보행 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 오른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오른쪽 편마비예요. 이럴 경우에는 5번처럼 제자리에 서서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왼쪽이 아니라 이제 편마비 쪽인 오른쪽에 서서 지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행벨트는 이제 가슴이 아니라 허리에 착용하셔야 되고 지금 오른쪽 손잡이인데 아니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뭘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왼손으로 잡게 하셔야 되고 네,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 이런 거는 좋지 않겠죠. 59번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1. 등받이가 고정된 것 2. 철제로 만들어진 것 3. 충전용 버테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목욕 리프트예요. 목욕할 때 이렇게 무겁고 몸을 잘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 그런 분을 이제 리프트를 통해서 욕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등받이가 고정이 되면 어르신을 앉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등받이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철제면 굉장히 무거워서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번처럼 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높낮이는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돼야 우리 요양보호사가 예,
목욕시키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건데 전원을 연결한다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60번 가래가 묻은 물품 처리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 병에 분비물이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2.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3. 사용한 장갑은 말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래가 묻은 의류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의류는 분리해서 세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1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 강된장, 2. 누룽지, 3. 찐 감자, 4. 조개젓갈, 5. 마른 오징어. 정답은 3번입니다. 찐감자. 찐감자가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62번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 80에서 120도의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천을 다리미 밑에 이제 대고 그러니까 의복 위에 이렇게 천을 대고 다림질을 해라. 그리고 온도는 80에서 120도로 해라.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63번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을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2. 외출 후에는 대상자의 만족 정도를 확인한다. 3. 의사의 치료와 관련된 지시사항은 꼼꼼히 기록해 준다. 4. 보폭은 크게 계단을 오를 때는 한 번에 올라가도록 돕는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점검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당뇨병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1번처럼 당뇨약, 사탕 이런 것들을 챙겨서 저혈당의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외출 후에 만족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동 보조 기구를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는 한 번에 올라가도록 하면 안 되고요. 두세 걸음 올라간 후에 좀 쉬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보폭은 크게가 아니라 좁게 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에 턱을 없앤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치매 대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닥에 턱은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세제라던가 약이라던가 어떤 이런 과일 모양의 자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식증이 있어서 그냥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가 아니라 뭐 빨간색이든 뭐 노란색이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65번 시설 침해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주변 환경을 자주 바꾸어 활력을 준다. 2.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도움을 준다. 5. 공동생활을 위해 개인 물품을 소지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시설에서 지내는 그런 치매 대상자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환경을 자꾸 바꿔주시는 것은 치매 대상자분이 적응하는 데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서랍 안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4. 물건을 서랍 안에 넣으라고 지시한다. 5. 콩나물을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치매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 행동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설득한다던가 지시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대처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처럼 여기는 콩나물을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67번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콩 고르기를 하게 한다. 2.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3.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 준다. 4.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 준다. 5.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깼다면, 그리고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실내 온도라든가 실내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어르신이 잠을 다시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8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배를 움켜잡고 이렇게 배회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혹시 이제 복통이 있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으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3. 어떤 지갑인지 색깔이나 모양을 물어본다. 4.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도둑망상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함께 가서 찾아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니면 똑같은 물건을 이제 하나 더 준비해 놨다가 그게 없어졌다고 할 때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기 있어요라고 하시는 방법이 옳은 대처 방법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한다. 2.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3. 들고 있는 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4.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석양중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는 어르신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좀 돌리고 어르신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나 좋아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처럼 좋아하는 그런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은 대처 방법입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1.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2.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3.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4.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5.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2번입니다. 71번 문제 역시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인데요. 우리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은 대부분의 대처 방법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또는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옷이 불편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보기에 있다면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요. 이제 2번처럼 이렇게 다가가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행동을 제지한다던가 또 행동을 멈추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 방법은 아닙니다. 72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1.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2.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말한다. 3.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4.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말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르는 척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이제 시설에 계신 우리 치매 어르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어르신이 방해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적절한 제한을 하시는 것도 네, 대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 대상자이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73번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원하는 대로 입고 나가세요. 2. 안 돼요. 여름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3.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4.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5. 그 옷을 입고 나가시면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네, 7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역시 문제가 치매 대상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 여름옷을 입었다면 그냥 여름옷 위에 겉옷을 입고 함께 나가자고 소통을 하시는 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7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우리 영감 기일이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1.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 영감님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 걱정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게요. 4.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식사를 잘하셔야 좋아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문제가 공감적 반응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상한 영감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처럼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신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아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매번 이러시니 제가 너무 힘드네요. 2.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신가요? 4.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 걱정돼요. 5.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까요?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나아 전달법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문제된 행동을 얘기할 때 이제 부정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처럼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라고 그 문제에 대한 행동을 얘기를 해주시고 내 생각, 내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해칠까 걱정돼요 라고 긍정적인 단어로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6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 시각장애, 2. 언어장애, 3. 노인성 난청, 4. 진압력 장애, 5. 판단력 장애.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이제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라라고 하는 것은 난청에 있는 어르신입니다. 난청이 있기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이제 입 모양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7번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1.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다. 2.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진다. 3.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헐떡거린다. 4.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린다. 5. 목에 이물질이 걸려 기침을 캑캑하며 괴로워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질식이 의심될 때는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하셔야 되죠. 이럴 때는 이제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기침을 캑캑하며 괴로워할 때, 이럴 때 하임리히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상이 경미하다면 드레싱은 생략한다. 2.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3.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4. 화상 부위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얼음찜질을 해준다. 5. 화상 부위에 반지, 팔찌가 있다면 신속하게 미리 벗겨낸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옳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네, 화상을 입었을 때 옳은 방법은 이렇게 5번처럼 팔찌, 반지, 시계 이런 것이 있다면 신속하게 미리 벗겨내시면 됩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기도를 유지하는 자세는 이렇게 턱을 위로 들고 이렇게 위로 턱을 들고 이마는 밑으로 내리고 하는 자세로 기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전원을 켜자마자 2. 가슴 압박을 하면서 3. 패드를 부착한 후 4.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5.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일단 먼저 전원을 켜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에 패드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에너지를 충전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쇼크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죠. 쇼크 버튼을 누르고 그 누른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가슴 압박을 하는 순서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쇼크 누르는 그런 시점이 문제로 나왔는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순서 이런 것들을 묻는 시험 문제는 꼭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기 45문제 8회차 모두 풀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